2024년 11월 대한민국 김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월마트와 코스트코 매장에서는 냉동 김밥이 입고되자마자 품절 사태를 빚고 있고, 틱톡에서는 K김밥 챌린지가 누적 조회수 30억 뷰를 기록하며 전 세계 젊은이들의 필수 간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서구권에서 김은 검은 종이라 불리며 혐오 식품 취급을 받았습니다. 바다 냄새가 난다, 종이를 씹는 것 같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영양학자들은 김을 바다의 슈퍼푸드라 부르며 단백질과 미네랄의 보고라고 극찬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일본의 상황입니다. 한때 세계 김 시장을 지배하던 일본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일본 연안의 평균 수온이 4도 이상 올라가면서 김 양식장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3년 일본의 김 생산량은 전년 대비 40% 급감했고, 도쿄의 스시 체인점들은 김 부족 사태로 가격 인상을 단행해야 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완도, 장흥, 고흥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일대의 김 양식장들은 사계절 내내 풍성한 수확을 자랑합니다. 서해의 차가운 해류와 남해의 따뜻한 해류가 만나는 황금어장. 여기서 자란 김은 일본산보다 두껍고 고소하며 영양가도 높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 김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검은 종이가 검은 반도체가 된 겁니다. 나는 김만석이요. 올해 68. 완도 앞바다에서 평생을 김하고만 살아온 사람이요. 내 할아버지가 김발을 엮으셨고, 아버지가 그대를 이으셨고, 나도 그렇게 3대째 바다를 지키며 살아왔어라. 내 손톱 밑에는 지금도 김 냄새가 배어있지. 아무리 씻어도 안 빠져. 그게 자랑스러웠어. 한때는 20해 전 겨울이었어. 그때 나이가 48이었나.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라. 완도 위판장에 김을 내다 팔러 갔는디 일본에서 바이어가 왔다고 난리였지. 나카무라라는 작자였어. 정장 빼입고 안경 쓴 게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어라. 통역 데리고 우리 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디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갑던지. 마치 쓰레기를 보는 눈이었어. 이건 너무 두껍네요. 식감이 뻣뻣하겠어요. 통역이 전하는 그 말에 내 속이 뒤집혔지. 두껍다고? 우리 김이 얼마나 영양이 풍부한디. 바다에서 제대로 자란 김은 원래 두꺼운 거요. 색깔도 너무 검어요. 일본 소비자들은 연한 녹색을 선호합니다. 연한 녹색. 그건 김이 덜 자란 거지. 제대로 숙성되고 햇볕에 말린 김은 원래 검은 빛을 띠는 거요. 그게 진짜 백이요. 냄새도 너무 강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나카무라는 김 한 장을 집어들고는 코웃음을 쳤어라. 검은 종이 같네요. 블랙페이퍼. 이걸 누가 먹겠어요. 그 순간 내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 검은 종이라고? 내가 1년 내내 바다에서 허리 굽히고 손 터져가며 키운 김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온 자부심을 검은 종이라고 비웃다니. 하지만 나는 참아야 했지. 그때 큰애가 대학교 2학년이었고 둘째는 고3이었어. 학비가 아직도 한창 들어갈 때였어라. 위판장 사람들 눈치도 보였고. 그래도 한국 김이 싸니까 좀 사가겠습니다. 대신 가격은? 나카무라는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불렀어. 일본 김값의 3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이었지. 조선김은 사료용이죠. 프리미엄 김이 아닙니다. 사료용으로나 쓸 수 있는 비급이죠. 이 가격 아니면 안 사겠습니다. 사료용이라고? 내 김을 사료용이라고? 위판장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만석이 그냥 팔아. 안 팔면 우리도 다 망해. 일본 사람이 안 사가면 누가 사? 나는 고개를 숙였지. 이를 악물고 도장을 찍었어라. 도장 찍는 내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 치욕이었어.
지독한 굴욕이었어. 하지만 어쩌겠어. 자식들 학비는 내야 하는디. 나카무라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 내년에도 같은 조건으로 거래합시다. 한국 김은 어차피 저희 말고는 살 데가 없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어라. 그날 밤 나는 소주를 마셨어. 한 병, 두 병. 마누라가 말렸지만 나는 계속 마셨지. 당신 그만 마셔요. 몸 상해요. 마누라. 나는 뭔 짓을 하고 사는 기요. 우리 김이 얼마나 좋은디. 얼마나 정성 들여 키우는디. 검은 종이라니. 사료용이라니. 그날 밤 꿈에 할아버지가 나왔어라. 할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지. 만서가 참아라. 언젠가는 세상이 우리 김의 진가를 알아볼 날이 올 거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좋은 김을 키워라. 우리 김은 세계 최고요. 꿈에서 깬 나는 눈물이 흘렀어라. 다음 날부터 나는 더 악착같이 김을 키웠지. 새벽 4시면 일어나 배를 타고 나가 김발을 살폈어. 물때를 맞춰 김을 채취하고 햇볕 좋은 날이면 마당에 쫙 펴서 말렸지.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일본 사람들은 어차피 비급으로 칠 건데. 큰애가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라. 아들아, 장인은 누가 알아주든 말든 최선을 다하는 거요. 그게 자존심이요. 언젠가는 세상이 알아줄 거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지. 201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 미국 교포들이 김을 찾기 시작한 거요. 처음엔 작은 물량이었지. LA 한인타운 마트에 소량씩 들어가는 정도였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미국 사람들이 김을 먹기 시작한 거라. 특히 젊은 사람들.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샐러드에 뿌려 먹고 스낵처럼 먹기 시작했지. 위판장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어. 일본 바이어들만 찾던 곳에 미국 바이어, 유럽 바이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라. 하지만 여전히 주류는 일본이었지. 나카무라는 해마다 찾아왔고 해마다 같은 말을 했어. 올해도 비급 가격입니다. 싫으면 안 사도 돼요. 나는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라. 그러다 2020년 세상이 뒤집혔지. 코로나요. 모든 게 멈췄어. 수출도 멈추고 위판장도 한산해지고.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바다는 거짓말을 안 하지. 우리는 묵묵히 김을 키웠어. 팔 데가 없어도 김은 계절이 되면 자라니까. 그리고 2021년부터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어라. 일본 쪽 소식이 들려왔지. 수온이 올라가서 김 양식이 망가지고 있다고. 처음엔 남의 일 같았어. 만석이 일본이 올해 김 흉작이래. 그래. 그럼 우리한테 더 사러 오겠네. 그렇게 생각했는디 그게 아니었어라. 일본의 위기는 우리의 기회였지. 2022년, 2023년 일본 김 생산량이 반토막 났어. 수온이 계속 올라가니 김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거요. 도리아키라는 일본 학자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일본 연안 수온이 김 양식 적정 온도를 넘어섰다고 했지. 반면 우리 완도 바다는 여전히 최적의 조건이었어라. 겨울이면 차가운 서해 해류가 내려오고 봄이면 따뜻한 남해 해류가 올라와 김이 자라기 딱 좋은 온도를 유지하는 거요. 그 사이 세계는 K- 문화에 열광하고 있었지. BTS, 블랙핑크, 드라마, 영화. 한국 문화가 세계를 휩쓸었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도 주목받기 시작했어라. 김치, 불고기, 비빔밥. 그리고 김밥. 특히 김밥이요. 건강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완벽한 한 끼 식사. 미국 젊은이들이 이걸 미친 듯이 좋아하기 시작한 거지. 2023년 겨울 나는 느꼈어라.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위판장에 바이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 일본뿐 아니라 미국, 유럽, 심지어 중동에서까지. 다들 한국 김을 사겠다고 난리였지. 가격도 오르기 시작했어. 2배, 3배.
20년 전 나카무라가 던져준 그 헐값의 5배가 넘는 가격이 불렸어라. 나는 그때 생각했지. 할아버지, 세상이 드디어 우리 김을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라.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그날을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지. 새벽같이 일어나 김발을 점검하고 돌아왔는디 마누라가 난리였어라. 여보,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요? 전화가 미쳐 돌아가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20통도 넘게 왔어요. 나는 어리둥절했지. 전화? 누가 이렇게 전화를? 무슨 사고라도 난 건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어라. 누구한테서 온 전화요? 위판장에서, 수협에서, 심지어 서울에서도. 다들 김이냐고, 물량 확보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나는 핸드폰을 들었지. 부재중 전화가 23통. 문자 메시지는 50개가 넘었어라. 가장 먼저 온 건 위판장 최 사장 전화였어. 만석이 형님, 큰일 났습니다. 미국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어요. 코스트코, 월마트, 트레이더조에서 다 품절이래요. 지금 당장 물량 확보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요? 김밥이 미국에서 품절. 나는 얼떨떨한 채로 둘째한테 전화했지. 둘째는 서울서 회사 다니는디 이런 건 젊은 애들이 더 잘 알까 싶어서. 아버지, 저도 아침에 뉴스 봤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세계 1위 했는데 거기 김밥 나오는 장면이 완전 대박이 났대요. 넷플릭스? 그게 뭔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둘째 말을 계속 듣었지. K-POP 데몬헌터스라는 드라마예요. K-팝 아이돌들이 악마 사냥꾼으로 나오는 판타지 액션물인데 완전 재밌어요. 근데 거기서 주인공이 악마랑 싸우기 전에 김밥을 통째로 먹는 장면이 나와요. 김밥을? 네, 주인공 지훈이가 이거 먹으면 힘이 솟아라고 하면서 김밥을 크게 한 입 베어 물잖아요. 그 장면이 완전 멋있게 나왔거든요. 슬로우 모션에 음악도 웅장하게 깔리고. 그러고 나서 악마를 박살내는 액션씬이 나오는데 그게 틱톡에서 완전 바이럴 탔어요. 나는 무슨 소린지 반도 못 알아들었지. 틱톡, 바이럴. 하지만 중요한 건 김밥이 유명해졌다는 거였어라. 아버지, 지금 미국 젊은 애들이 다 김밥 챌린지 하고 있어요. 김밥 먹고 운동하는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요. 해시태그 KGIMBAPPOWER 해시태그가 지금 3억 뷰 넘었대요. 그날 오후 나는 위판장으로 달려갔지. 위판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라. 바이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있었고 다들 김을 사겠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었지. 우리 회사가 먼저 연락했어요. 가격은 얼마든지 쳐드릴게요. 물량만 확보해 주시면 계약서 바로 쓰겠습니다. 최 사장이 나를 보더니 손짓했어라. 만석이 형님, 이리 와보세요. 미국 바이어들이 형님을 찾아요. 미국 사람 둘이 통역 데리고 서 있었지. 한 명은 코스트코 담당자고 한 명은 트레이더조 담당자라고 했어. 미스터 김, 당신의 김이 최고 품질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번 달부터 월 10톤씩 공급받고 싶습니다. 통역이 전하는 말에 나는 놀랐지. 월 10톤. 그것도 한 회사만. 가격은 킬로그램당 35달러를 드리겠습니다. 킬로그램당 35달러라고. 그게 우리 돈으로 얼만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킬로당 거의 5만 원이었어라. 20년 전 나카무라가 킬로당 10,000원도 안 준다고 했던 그 김이 지금 5만 원이라고. 나는 멍했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런디 옆에 있던 트레이더조 담당자가 끼어들었어라. 우리는 40달러 드리겠습니다. 대신 독점 계약하시죠.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듯 가격을 올렸지. 40달러, 45달러. 나는 어안이 벙벙했어라. 이게 정녕 현실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믿기지가 않았지. 마누라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마누라도 눈이 휘둥그레졌어라. 여보, 그게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죠?
거짓말이 아니여. 내가 직접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라.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지. 흥분돼서 창밖으로 완도 앞바다가 보였어라. 달빛에 반짝이는 바다. 저 바다에 내 긴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지. 할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우리 김이 드디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라. 다음 날부터 진짜 난리가 시작됐지. 새벽 4시에 일어나 바다로 나갔어. 평소보다 2시간 일찍. 김을 채취하고 말리고 포장하는 일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라. 마누라도 나와서 도왔고 큰애도 회사 휴가 내고 내려와서 도왔지. 온 가족이 총출동이었어라. 아버지 손이 부족한데 사람 더 고용하시는 게 어때요? 그래야겠네. 혼자서는 도저히 못 될 물량이요. 나는 마을 사람들한테 부탁했지. 젊은 사람들 몇 명이 와서 도와줬어라. 하루에 김 500장, 1000장을 구웠지. 구워도 끝이 없었어라. 주문이 계속 들어왔으니까. 위판장에서는 매일 전화가 왔어. 만석이 형님, 일본에서도 연락 왔어요. 일본. 나는 귀를 의심했지. 일본 도쿄에 있는 스시 체인점인데 김이 없어서 난리래요. 한국 김 구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일본이 우리한테 김을 구한다고. 세상이 뒤집혔구나 싶었어라. 3월 말쯤 되니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지. 형님, TV에서 형님 나온대요. 내가? TV에? 네, KBS에서 김수출 다큐 찍는데요. 완도가 메인 무대고 형님이 대표 출연자래요. 나는 평생 TV에 나올 일 없이 살았는데 이 나이에 TV에 나온다니. 촬영팀이 왔을 때 나는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지. 김 사장님, 편하게 평소처럼 일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나는 긴발에서 김을 걷어냈어라.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지. 손은 시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어. 사장님,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나는 카메라를 보며 천천히 말했지. 나는 그저 묵묵히 김을 키웠을 뿐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온 일을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알아주니 고맙고 감사하지. 목이 메었어라. 더 말하려다가 참았어. 울컥했거든. 4월 초 드디어 그 드라마를 봤지. 둘째가 넷플릭스 계정을 만들어줘서 TV로 틀어봤어라. K-팝 데몬 헌터스. 처음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화려한 춤, 현란한 액션. 근디 4화 중간쯤 됐을 때요. 주인공 지훈이가 동료들이랑 방거리를 걷고 있었지. 악마 기운을 쫓아서. 근디 갑자기 편의점에 들어가는 거요. 야, 너 뭐하냐? 지금 작전 중이야. 잠깐만, 배고파 죽겠어. 김밥 하나 먹고 갈게. 지훈이가 편의점에서 김밥을 꺼내 들었어라. 참치김밥. 그리고 포장을 뜯더니 크게 한 입 빼어 물었지.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어. 김밥을 씹는 지훈이의 얼굴. 눈을 감고 음미하는 표정. 이 맛이야. 이거 먹으면 힘이 솟아. 배경음악이 웅장하게 깔렸어라. 슬로우 모션으로 김밥을 삼키는 장면. 그리고 지훈이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파란 빛이 났지. 좋아, 간다. 그 다음 장면은 완전 불을 뿜는 액션이었어라. 악마들을 때려 부수는 지훈이. 주먹 한 방 한 방이 폭발처럼 터졌지. 나는 TV 앞에 넌 놓고 앉아 있었어. 우리 김밥이 저렇게 멋있게 나오네. 마누라도 옆에서 감탄했지. 여보, 저거. 김이 얼마나 선명하게 나와요. 김밥을 자른 단면이 클로즈업 되는 장면이 나왔어라. 새까만 김, 하얀 밥, 노란 단무지, 빨간 맛살. 색깔 대비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나는 그제야 알았지.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 김밥에 열광하는지. 김밥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라. 김밥은 힘이었지. 에너지였고 희망이었고 한국의 정신이었어. 그 드라마 방영 이후로 일주일 동안 일이 더 미쳐 돌아갔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라. 김 채취하고 세척하고 말리고 검사하고 포장하고.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지.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근데 이상하게 힘이 났어라. 이게 바로 보람이구나. 4월 중순쯤 위판장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지. 여러분, 지금 우리 완도 김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까지 주문이 쏟아지고 있어요. 최 사장의 발표를 듣는 어민들 얼굴에 다들 웃음꽃이 피었어라. 문제는 물량입니다. 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올해부터 김발을 2배로 늘립시다. 정부 지원금도 나온대요. 사람들이 박수 쳤지. 나도 손뼉을 쳤어라.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 박 사장이었지. 옆마을에서 양식하는 사람인데 20년 전에 나카무라한테 나보다 더 무시당한 사람이요. 만석이, 자네도 보니 감회가 새롭지? 그럼요, 박 사장. 우리가 이런 날을 볼 줄 알았겠소. 몰랐지. 근데 포기 안 하고 버텨온 게 다행이요. 그때 나카무라가 뭐라고 했던가? 사료용이라고 했지. 우리는 씁쓸하게 웃었어라. 박 사장, 이제 우리 당당하게 삽시다. 우리 김은 세계 최고요. 맞아, 만석이. 우리가 최고제. 그날 저녁 집 마당에 앉아 막걸리 한잔 했지. 완도 앞바다를 바라보며 석양이 지는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었어라. 긴발들이 바다 위에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지. 마치 검은 보석들처럼 반짝였어. 할아버지,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우리 김이 이제 세상을 먹여 살립니다. 막걸리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 달았어라.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술이었어. 2024년 5월 둘째 주 화요일 아침이었지. 나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바다로 나갔어라. 물때를 확인하고 긴발 상태를 점검하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지. 배를 저어 나가는데 바다가 참 고요했어.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며 울고 있었지. 이 평화로운 바다. 내가 평생을 바친 이 바다. 이제는 이 바다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 긴발의 손을 대보니 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라. 윤기가 흐르는 검은 빛. 손으로 만져보면 탄력이 느껴지지. 이게 바로 최상품이요. 좋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네. 혼자 중얼거리며 배를 돌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어라. 위판장 최 사장이었지. 만석이 형님, 지금 당장 위판장으로 오실 수 있어요. 왜요? 무슨 일이요? 일본에서 사람이 왔어요. 급하게 형님을 찾네요. 일본.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 좋은 예감은 아니었어라.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서둘러 배를 몰아 육지로 돌아왔지. 옷을 갈아입고 위판장으로 향했어라. 위판장에 도착하니 사무실 앞에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지. 번호판을 보니 렌터카였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을 봤어라. 나카무라. 20해 만에 다시 본 그 사람. 그 오만방자하던 일본 바이오. 근데 뭔가 달라 보였지. 20년 전엔 정장 빼입고 거드름 피우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초라해 보였어라. 머리는 반백이 됐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지. 정장도 예전처럼 빳빳하지 않았어. 구겨진 와이셔츠에 넥타이도 헐겁게 매고 있었어라. 나카무라가 나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지. 김 사장님, 통역이 옆에 있었어. 20년 전 그 통역은 아니고 젊은 여자였지. 오랜만입니다, 김 사장님. 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하지. 나는 차갑게 대꾸했어라. 어찌 있겠어. 내 김을 검은 종이라고 부르고 사료용이라고 깎아내린 그 사람을. 나카무라의 얼굴이 굳었지. 내 목소리 톤에서 뭔가 느낀 모양이었어라. 김 사장님, 오늘 제가 찾아온 건 부탁드릴 게 있어서입니다. 부탁. 나카무라가 나한테 부탁을 말해보시오.
지금 일본이 심각한 김부족 사태입니다. 작년부터 수온 상승으로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거의 70%가 감소했어요. 통역이 전하는 말에도 나는 무표정했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요. 도쿄의 스시 체인점들이 김 때문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편의점 김밥도 품절이고요. 일본 국민들이 난리입니다. 나카무라가 고개를 숙였어라. 그래서 한국 김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김 사장님의 김을요. 나는 팔짱을 꼈지. 얼마에? 네? 얼마를 줄 건디 그러시오. 나카무라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지. 킬로그램당 20달러는 어떻습니까? 20달러. 우리 돈으로 27,000원쯤 되겠구나. 나는 코웃음을 쳤어라. 20년 전엔 킬로당 만원도 아깝다고 했던 양반이 이제 와서 27,000원을 준다고. 나카무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지. 아, 그때 일은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사과. 나는 비웃었어라. 20년 늦은 사과를 지금 받아야 하는 기여.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소? 검은 종이라고 했지. 사료용이라고 했어. 최 사장이 옆에서 말렸지. 만석이 형님 진정하시고. 아니요, 최 사장. 나는 이 양반한테 할 말이 있어라. 나는 나카무라를 똑바로 쳐다봤지. 당신은 20년 전에 우리를 무시했어. 한국 김은 싸구려라고 비급이라고 깔봤지. 우리가 얼마나 정성 들여 키우는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피땀 흘려 읽어온 건디. 그걸 당신은 검은 종이라고 비웃었어라. 나카무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지. 그날 밤 내가 얼마나 분했는지 아시오. 나는 소주를 마시며 울었어. 내 자식들한테 부끄러웠고 내 조상님들한테 죄송했지. 근디 어쩌겠어. 돈이 필요했으니까. 나는 이를 악물고 당신네들한테 팔았어라. 사무실이 조용해졌지. 최 사장도 통역도 말이 없었어. 근디 이제 와서 뭐여? 일본이 망하니까 우리한테 손 벌리러 온 거여. 20달러 준다고. 그게 시혜라고 생각하시오. 나카무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 그럼 얼마면 되겠습니까? 25달러? 30달러? 돈 문제가 아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라. 나는 이제 당신네한테 안 팔 겁니다. 김 사장님. 나카무라가 다급하게 소리쳤지. 제발 부탁입니다. 일본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실적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 물량 확보 못하면 저는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지. 20년 전 당신이 나를 무시할 때 내 사정은 생각했소. 내가 자식 학비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았소. 아니지. 당신은 그저 헐값에 사려고만 했어라. 나카무라가 무릎을 꿇을 듯이 허리를 굽혔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오만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와서 인정하면 뭐합니까?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갔어라. 근디 문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지. 미스터 킴, 구드 모닝. 문이 열리고 미국 사람 둘이 들어왔어라. 코스트코 바이어 존슨이랑 트레이더조 바이어 데이빗이었지. 오, 존슨. 데이빗, 어떻게 오셨소? We came to finalize the contract. 계약 확정하러 왔습니다. 존슨이 활짝 웃으며 서류 가방을 들어 보였지. 나카무라가 그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더 하얘졌어라. 김 사장님, 저 사람들은 소개해드릴까요? 이분들은 미국에서 오신 바이어들입니다. 코스트코하고 트레이더조. 존슨과 데이빗이 나카무라를 보고 가볍게 인사했지. 나카무라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라. 자, 이리 앉으시오. 계약서 확인해 봅시다. 나는 존슨과 데이빗을 테이블로 안내했지. 나카무라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라. 존슨이 계약서를 펼쳤지.
미스터 킴, 우리는 당신의 김을 킬로그램당 50달러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월 15톤 1년 계약입니다. 50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7만 원. 나카무라가 숨막히는 소리를 냈지. 50달러라는 가격에 충격받은 모양이었어라. 그리고 이건 성금입니다. 데이빗이 수표를 꺼냈지. 10만 달러짜리 수표. 1억 3천만 원. 품질 보증을 위해 성금을 드립니다. 김 사장님을 믿으니까요. 나는 수표를 받아들고 계약서에 사인했지. 나카무라는 멍하니 서 있었어라.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지. 계약이 끝나고 존슨과 데이빗이 나갔지. 나는 다시 나카무라 쪽으로 돌아섰어라. 보셨소? 이게 현실입니다. 20년 전 당신이 검은 종이라고 부르던 우리 김이 지금은 킬로그램당 50달러요. 당신이 제시한 20달러의 2배 반이지. 나카무라는 아무 말도 못했어라. 그리고 말이요, 나는 이 돈 때문에 당신한테 안 파는 게 아니요. 나는 가슴을 쳤지. 자존심 때문이요. 당신은 20년 전 우리 자존심을 짓밟았어라. 그걸 돈으로 보상할 수는 없어. 김 사장님, 돌아가시오. 일본에는 김양식하는 사람이 당신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요. 다른 데 가서 구하시오. 나카무라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지.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결국 말을 못하더라고.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나카무라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갔지. 문이 닫히는 소리가 쓸쓸하게 울렸어라. 최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지. 형님, 그래도 좀 심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최 사장. 나는 고개를 저었어라. 장사는 인정으로 하는 게 아니오. 특히 우리를 무시한 사람한테 인정 베풀 필요 없지. 20년 전 그 사람이 우리한테 인정 베풀었소. 아니지. 그러니 나도 그럴 필요 없어라. 나는 창밖을 내다봤지. 나카무라가 렌터카에 타고 있었어라. 차가 출발했어. 천천히 힘없이. 순간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지. 미안한 감정. 아니야. 그건 아니요. 그냥 세월의 무상함 같은 거였어라. 20년 전 그렇게 거만하던 사람이 저렇게 초라해지다니.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지. 이건 인과응보여. 남을 무시하면 언젠가 자기도 무시당하는 법이지. 며칠 뒤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어라. 이번엔 유럽 바이어였지. 프랑스 파리에서 온 미슐랭 레스토랑 식자재 담당자. 머시어 킴, 우리는 당신의 김을 프랑스 최고급 레스토랑에 공급하고 싶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은 말에 나는 놀랐지. 미슐랭 레스토랑. 파리의 유명 셰프들이 한국 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김은 품질이 최상급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가격은 킬로그램당 60유로를 제시합니다. 60유로면 우리 돈으로 거의 9만 원. 세상에. 김값이 이렇게까지 올랐다니. 계약을 끝내고 나오는데 최 사장이 빙그레 웃었지. 형님, 대박 났습니다. 완전 대박. 이제 형님 완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나가긴 뭐가 잘 나가. 그냥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는 것뿐이지. 근디 속으로는 기뻤어라. 이게 꿈인가 싶었지. 집에 돌아와서 마누라한테 말했어. 마누라, 우리 이제 좀 살만해졌어. 여보, 정말 대단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요. 아뇨. 내 덕이 아뇨. 이건 할아버지 덕이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기술, 아버지가 지켜온 전통. 그걸 내가 이어받았을 뿐이요. 마누라가 내 손을 잡았지. 여보, 그래도 당신이 포기 안 하고 버텨줘서 고마워요. 20년 전 그날 밤 소주 마시며 우시던 거 나 다 기억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랬지. 목이 메었어라. 근디 참았잖아요. 견뎠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온 거예요. 마누라 말이 맞았지. 견디고 견뎠더니 결국 이런 날이 온 거요.
5월 말 위판장에서 큰 행사가 열렸지. 완도 김수출 1000톤 돌파 기념식. 군수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오시고 기자들도 많이 왔어라. 나는 대표 어민으로 무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았지. 김만석 사장님은 30년간 묵묵히 김양식에 헌신하여 완도 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공로로 이 상을 드립니다. 군수님이 상패를 건네주셨지. 무거웠어라. 상패가 아니라 그 의미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내 앞에 놓였지.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바다에서 김을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어민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지. 20년 전 누군가 우리 김을 검은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료용이라고 깔봤지. 그때 나는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라. 목소리가 떨렸어.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김은 언젠가 빛을 본다고.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그 말을 믿고 버텼습니다. 사람들 눈에 눈물이 고였지. 나도 눈시울이 뜨거웠어라.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어민들이 함께 애쓰셨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완도 모든 어민들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 우레와 같은 박수. 나는 무대에서 내려와 사람들 사이를 걸었어라. 동료 어민들이 내 손을 잡았지. 만석이 고생 많았어. 아니요, 우리 다 같이 한 거지. 그래도 자네가 대표로 상 받으니 우리도 뿌듯해. 행사가 끝나고 나는 혼자 바닷가로 갔지. 완도 앞바다. 내가 평생을 바친 이 바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라. 하늘이 붉게 물들었지. 긴발들이 줄지어 떠 있었어. 바다 위에 검은 보석들. 할아버지,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바람이 불어왔지. 따뜻한 바람. 우리 김이 검은 종이가 아니라 검은 반도체가 됐습니다. 눈물이 흘렀어라. 참았는디 참아지지 않았지. 20년을 견뎠습니다. 무시당하고 짓밟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갈매기들이 울었지. 바다가 출렁였어라. 이제 세계가 우리를 찾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모두가 우리 김을 원합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지. 검은 종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검은 반도체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바다를 향해 외쳤어라. 줄을 서시오. 우리 김을 사려거든 줄을 서시오. 메아리가 울렸지. 바다 위로 하늘 위로.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라.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웃고 계셨지. 잘했다 만석아. 잘 버텼어. 할아버지. 이제 당당하게 살아라. 우리 김은 세계 최고여.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지. 창밖으로 완도 앞바다가 보였어라. 달빛에 반짝이는 검은 긴발들. 저게 바로 희망이제. 저게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여. 나는 다시 잠들었어라. 행복한 잠이었지. 네, 여러분. 완도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짭조름한 김 냄새와 김만석 어르신의 뜨거운 눈물 느껴지셨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단순히 김 수출 1조 원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20년, 아니 반세기 동안 검은 종이라는 조롱과 무시 속에서도 묵묵히 바다를 지켜온 우리 어민들의 자존심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일본은 기후변화 앞에 무너졌지만 대한민국은 기술과 뚝심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이제 전 세계인의 식탁에는 일본 스시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K-김밥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 말이 그 어느 때보다 가슴 벅차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친 파도와 싸우며 바다를 일구고 계신 전국의 모든 어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그리고 세계를 점령한 우리 검은 반도체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우리 어민들에게는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